안녕하세요, 민지용입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궁궐 브이로그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1편과 이어서 랜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이제 근정전을 해설을 끝내고 영상이 끝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수정전부터 해서 경회로 그리고 사정전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영상에서 끝냈던 것처럼 경복궁 뒤편에서 지금 이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정전으로 가시려면 저번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쭉 저희는 일자로 근정전까지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선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수정전으로 가시려면 근정전에서 서쪽 문으로 나가셔야 수정전 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쪽 문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수정전으로 통해 있습니다. 자, 잘 도착을 했고요. 이곳이 이제 수정전이 되겠습니다. 수정전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시는 건물입니다. 사실 수정전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편전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편전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편전의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저 수정전이 되겠습니다. 수정전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칸수도 굉장히 많고 앞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월대라는 게 있습니다. 월대는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격이 높은 건물에만 월대가 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대가 있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그 정각이 굉장히 격이 높고 중요한 건물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전 권역은 사실 옛날에는 궐내각사 권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수정전 옆으로는 전부 다 잔디밭이죠. 조선시대 때 궁궐엔 절대로 잔디밭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잔디를 쓴다는 건 릉에다 쓰게 됐습니다. 릉이 뭐였죠?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자리에만 잔디를 깐다. 그래서 궁궐에는 대부분 지금 밑에 바닥과 보시면 바닥과 같이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데 원래 저 잔디가 깔려 있던 곳에는 수정전과 같은 저런 정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정각들은 다 관청이었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이제 궐내각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안 내자면 외자니까 궐외곽사도 있겠죠. 궐외곽사는 이제 현재 광화문 광장 쪽에 있던 옛날에 육조거리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그 육조거리에 6개 조,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행정부처와 같은 조로 6개 조가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그쪽을 외부 관청이라고 해서 궐외곽사,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관청들을 궐 안에 있었다 해서 궐내각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수정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수정전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전의 옛날에 여러분 신숙주라고 하는 학자는 잘 아실 겁니다. 숙주나물이 이 신숙주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 신숙주라는 학자가 이제 세종 시절에 이 당시엔 지편전이었고 현재 이 수정전이었던 이 건물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세종께서 산책을 나오셨다가 지편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가보았는데 이제 거기서 신숙주가 공부하던 중에 잠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이것에 감동을 해서 자신의 골룡포,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빨간색의 양쪽 어깨와 가슴과 등에 금색으로 용이 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왕의 옷인 곤룡포를 덮어주었고 신숙주는 다음날 일어나서
왕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했다고 했던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도에서 제가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자세히 보시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월대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이 원래는 이쪽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갈 예정인 사정전과 이제 복도로 이어져 있던 흔적입니다. 사정전이 왕의 집무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정전이 왕의 집무실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수정전에 굉장히 왕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근데 현재 왜 복도각이 없어졌냐? 복도각도 어쨌든 한옥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로 만들던 구조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대화제 때 굉장히 복도각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 정각에서 난 불이 이제 복도각을 통해서 또 다른 정각으로 옮겨 붙게 되면서 이 이후에 다시 지을 때는 복도각을 모두 없앴다고 하죠. 자, 그럼 수정전을 떠나서 경회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 연못에 있는 이곳이 경회루고요. 스트리트 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이 경회루입니다. 경회루는 왕이 외국의 사신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사용되었던 연회장, 파티장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경회루는 다른 정각과는 다르게 이제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형태죠. 이 연못은 아까 방금 제가 잠깐 지도로 줌아웃을 했을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네모 반듯한 연못이고, 여기서 보셔도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네모 반듯한 연못인데 인공으로 파낸 연못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이곳의 땅을 파내서 연못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경회루를 지었던 것이죠. 지금 경회루의 처마 끝쪽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잡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잡상을 다 세어보면 11개가 되는데 이는 이제 경복궁 정각 중에선 이제 제일 많은 잡상의 수를 가진 정각이라고 합니다. 이 잡상의 역할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악귀를 막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주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잡상으로 새겨진 인물들을 보면 서유기에 등장했던 손오공이라던가 삼장법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회로 건물쪽을 좀 줌인을 해볼게요. 지금 기둥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깥쪽 기둥은 각이 진 네모 모양이고 안쪽은 동그란 모양이죠. 그래서 바깥쪽이 각이 지고 안쪽이 동그란 기둥인데 이는 이제 조선시대 천원지방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은 하늘천에 둥글원을 해서 하늘은 둥글고 지방해서 땅은 각지다. 그러니까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각지다 라는 것을,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회루에서 또 역사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단종이 자신의 삼촌이었던 세조에게 폐위를 당하고 결국에 성산문이 경회루에서 세조에게 왕의 도장이었던 옥쇠를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또 이야기가 이곳 경회루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담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은 옛날에는 원래 현재는 뚫려 있는 이 공간에도 담이 쳐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서 굉장히 고립된 정각이었습니다. 밖에서 함부로 누가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말단 신하였던 구종직이라는 사람이 밤에 당직을 서다가 이 경회루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여 저 경회루를 꼭 보고 싶어서 이제 이 담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또 세종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종이 나왔다가 이 담을 넘은 구종직을 보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왕들이었다면 이제 구종직을 징계를 하고 벌을 내렸겠죠. 하지만 세종은 약간 달랐습니다. 구종직에게 경전과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고 구종직이 이 경전을 완벽하게 읽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것에 감탄을 하고 구종직을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원래 있었던 관리들이 이 구종직의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세종이 그 관리들에게 그럼 자네들은 이제 이 경전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구종직처럼 완벽하게 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회로에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정각인 사정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사정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정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는 이제 사정문을 지나서 사정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정전은 이제 경복궁의 편전이고, 편전은 현재로 치면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왕의 집무실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사정전, 이곳에 전은 이제 정각에 붙이는 이름이니까 빼고, 그럼 앞에 사정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이 사정이란 이름 또한 이제 근정전과 같이 정도전이 지은 것입니다. 생각할 사의 정사, 정이죠. 그래서 생각하며 정사를 돌보다 라는 의미를 이제 가진 건물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정전이 있고 양쪽에 건물이 두 개가 더 있죠.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 이쪽 건물이 천추전이라고 하고 이쪽 건물을 만춘전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부속 건물이 두 개가 더 있는 이유가 사정전에는 안타깝게도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진물을 이제 여기는 여름에만 이곳에서 진물을 보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추운데 난방시설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온돌방 시설이 있는 천추전과 만춘전에서 진물을 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보이네요. 자, 흐릿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잘 보이는 각도가 여기가 최선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병풍이 있고 왕의 의자가 있습니다. 어저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모든 정각의 되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특이점을 보자면 이 위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신다면 용이 있고 구름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름문에 용을 써서 운용도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이제 용은 항상 그랬듯이 왕을 상징을 하고, 구름은 이제 신하를 상징을 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랏일을 잘 다스려라 라는 의미로 이제 울용도를 저 위에 붙여놓은 것이고요. 현재 붙여져 있는 것은 진품이 아니라, 진품은 이제 훼손이 너무 심해서 박물관으로 옮겼고, 걸려있는 것은 복제본입니다. 자, 사정전의 내부 마루를 볼게요. 지금 보면 마루로 짜여져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이. 그 말은 온돌방은 사실 마루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사정전에 난방기구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양쪽을 다른 부속 정각을 이용을 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춘전에 예를 보시면 뒤에 굴뚝이 있죠. 그 말은 이제 여기엔 난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해시계인 앙부일구고요. 앙부일구의 뜻은 이제 항아리와 같이 생긴 해시계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이제 앙부일구이고요.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또 자경루나 훈천이 같은 것과 비롯해서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과학적인 발명품의 하나로 유명하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다 볼게요. 여기가 방금 저희가 지나온 사정문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것이 이제 수정전의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도처럼 보이는 이곳들에 문이 달린 곳이 다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창고 용도가 아니라 왕의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내탕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왕의 개인 재산을 보관하던 금고입니다. 총 10칸이 되겠고요. 왕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개인의 재산이 있었고 이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내탕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이제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로서 외전이 끝납니다. 외전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을 이제 외전이라고 하고,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강령전 그리고 교태전, 자경전까지 해서 이제 내전, 즉 왕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곳 외전의 끝인 사정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은 사실 제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또 언제쯤 가서 제가 해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경복궁 현장에 가서 현장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점점 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을에 또 경복궁의 모습을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또 경복궁을 직접 가고 싶고, 경복궁을 직접 또 가서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